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브라질기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1923 간토 대학살. 예. 보시면서 많이 착잡하신 기분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을 하신 김태형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 이제 질의응답들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초반에는 좀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관객분이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시지 말고 손을 들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작은 선물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네. 네, 오늘 감독님 나오셨는데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 감독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간토 대학사라는 걸 어렸을 때 이제 뭐 국사책에서도 많이 보고 뭐 간혹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보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 다큐를 보면 그 첩사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시절에도 이렇게 야만의 시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이죠. 사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극장용 다큐는 2016년에 개봉한 딜코샤 이후 이게 두 번째인가요? 극장용 다큐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또 있으셨나요? 있죠. 중간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금명하시고 예. 다큐. 네, 극장용 다큐멘터리는 2016년 촛불혁명이 한창일 때 11월 24일 날 개봉한 딜쿠샤가 다큐멘터리는 처음이죠. 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딜쿠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 좀 많이 다른 거죠. 상당히 역사를 이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다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감독님 언제부터 이렇게 간토 대학살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이 간토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지만 저는 원래 그 역사 다큐멘터리 전문가입니다. 그러고 방송 쪽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그 17년이라는 90분짜리 3부작을 1992년 KBS의 베트남과 수교 전날 카리브 해고도 쿠바 3부작을 94년에 했고 뭐 사인의 크레치키 대한제국 고주의 꿈 이렇게 방송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는데 간토 지진에서 저하고 같이 작업했었던 사진 수집가가 계셨는데 정성길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이 영화를 개봉하기 5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계속 김태형 감독 이거 우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 알려주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야. 꼭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나온 조지 로스 장교가 찍은 수정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하고 하자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면 이 100년 전에 이가 과연 이 사진 한 장으로 팩트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자신이 없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하자 하셔서 우리 같이 했던 공동 감독 최비석 감독한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감독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제작비도 오래 걸리고 또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로 했었을 경우에 그 본전 표현이 좀 저거 합니다만 본전을 절대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좀 진실된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네, 제가 감독님이 답변하는 동안에 제가 좀 뭔가 이제 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자세히 해드린 다음에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감독님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1988년에 장편 영화를 처음 만드셨었죠. 연출을 하셨는데 그 영화가 이제 항우주라는 영화인데 최초의 5.18를 다룬 장편 영화인데 이제 개봉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이제 알려지지를 못했고 당시에 이제 개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못했으나 이제 뒤늦게 그게 2020년에 재개봉을 31년 네, 만에 개봉을 했었죠. 부활했죠, 부활. 네. 보안사령부가 압수하고 상영 불가해서 필름을 뺏어가서 개봉을 못했죠. 네, 근데 출발점은 영화였지만 인디컴을 이제 설립하고 인디컴을 통해 가지고 TV 다큐멘터리 쪽에서 맹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영화 또 제작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옛날 2002년 개봉작 중에 장동건 씨가 주연했던 2009년 메모리즈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를 제작했던 분도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고맙습니다. 늦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까 뭐 본전 생각이란 거 참 그렇죠. 본전을 차리기 쉽지 않은데 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5년이라는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했지만 사실 더 어려운 건 아마 자료조사 같은 거 그리고 그거 어떤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인데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인데다가 일본 주류조차도 이제 이거를 꺼내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료조사라든지 인물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가장 문제는 일본 정부, 일본 국가가 제국 시대의 국가가 이것을 완전히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한 게 관동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 난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다음날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이 간도 대학살의 비극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뭐 이런 장관의 얘기를 보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정부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 딱 100년이 된 2023년 2년 전 6월 달에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공문이 하나 있었어요. 각 지사한테 보내준 공문. 그 하나만 계속 부인하다가 그 하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일본 정부가 그다음에 특히나 100년 된 제국주의 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감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나머지 문제는 똑같이 저는 다큐멘터리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겪어야 될 어려움이 아니었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배우게 된 거죠. 계속 내용들을 이게 이랬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총 촬영 시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테라가 뭐가 있던데 네. 제가 그러는 게 약한데 테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우리 최우석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몇 테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8테라?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국내 촬영은
대부분 저희 철수 감독이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해외 촬영은 이제 제가 전담을 하면서 이제 꼭 중요할 때마다 같이 최규석 감독이 같이 왔는데 일본 촬영만 회차로 따져봐서는 8회차, 한 회차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는 회차가 8회차고 총 촬영 일수는 아마 80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국내하고 합쳐서.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보면 결국에 특히나 일본 촬영 장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 네. 당시에 찍으신 거잖아요. 네, 그냥 평상시에 찍으셔도 쉽지 않은 해외 촬영이셨을 텐데 그 기간에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찍느라고 어려운 점이 특별히 좀 있으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예. 첫 번째는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들어가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걸려서 그것이 그 검역에서 김포 공항에서 우리 팀만 가게 되고 저는 안녕 내가 이거 낫고 나서 그 끝나고 나서 들어갈게 해서 아마도 5일인가 경기 끝나고 뒤에 들어가서 갔던 것. 그 코로나의 상황은 그 상황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는데 사실 그때는 또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죠. 출국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제가 이쯤 좀 질문을 드리는 건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객석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들으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고요. 만일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없으면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몸이 장애라 오기가 힘듭니다. 감독님의 저기 계시네. 모자 네. 쓰신 분. 네, 예. 저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시간이 어떻게 착각을 하는 바람에 영화는 보질 못하고 예, 지금 이 시간에만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유튜브 통해서 잠깐 내가 이제 어젯밤에 잠깐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독님께서 일본에서 그 촬영하시면서 그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거나 좀 특히 좀 가슴 아프게 기억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네. 많은 분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는 두 분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 봉선화의 이시자키 마사오 이사가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카메라를 피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1982년도에 여기 봉선화에 들어가게 됐는데 평생을 거기에 바쳤어요. 봉선화 업무에. 그리고 이 감독대학설의 추도와 진실규명에. 근데 그분이 결국 적박입니다. 끝까지 장가도 안 가시고 그 다음에 약간 교사하시다가 봉선화 일이 너무 커지니까 학교도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고 계속 이제 봉선화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봉선화 단체에서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겠죠 아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인터뷰. 인터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화 속이니까 필요한 원하는 촬영.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 계단을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뭐 이 앞에 이렇게 이런 감정으로 계세요라는 그런 거를 요구했을 때 아픈 거 빼고는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아파서 본인이 아파서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에 오셨을 때 해요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 중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추도비 세웠을 때 그 추도비가 20년 걸려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추도비 세우고 나서 우파 극우파들이 거기에 와서 비석을 훼손시킨다든지 추도비를 훼손시키든지 망가뜨리는 거를 걱정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석 옆에 3년 살이하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그 사무실 잘 것도 없는 그 사무실에서 3년간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져서 죽기 직전까지 가셨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얘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촬영이 끝나시면 이거 스쿠터 타고 보러 가요. 근데 왜 저녁 같이 좀 하지요? 술 한잔 하죠. 그랬더니 아니 나를 기다리는 고양이 13마리가 있다. 고양이 밥을 줘야 된다. 고양이를 거기 비석 세우고 나서 그 옆에 좀 아파서 죽어가는 고양이를 집에 혼자 사는 집에 데려왔더니 고양이가 새끼 치고 이래서 13마리로 했는데 많다 보니까 자기가 밥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자키 마사오고요. 영화의 맨 끝에 영화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한 게 야마다 시오지 일본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위안부 문제나 한일의 문제에 가장 정직한 진실된 역사를 주장하고 일을 해오셨던 분이 제가 촬영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2년 노크를 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한 1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편지를 썼어요. 댁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에 그래서 야마다 선생님의 그 얘기가 있어야만 이 영화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영화에 진실된 그 역사가로서 이 영화의 진실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난해 5월 13일 날 일본 국회에서 센세이션하게 저희 영화가 국회에서 첫 특별 시사를 했어요. 그 전날 저희의 출연자인 미스터 일리노이 대학의 이진희 교수님이 예전에 책을 번역하는 그분의 번역책을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한국의 번역분이 그 따님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러면 조심스럽게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것을 처음 알았어요. 조금 예감이 이 병중이 아니실까 했는데 그때 연락이 되어서 촬영 안 하겠다. 15분간 인사만 드리겠다. 허가 시간이 딱 15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카메라 안 갖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그
따님을 만나서 조금씩 설명해서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그분의 간토 대학설에 대한 역사관이 이 진실된 역사를 교육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일본인 후대들에게 또 세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만 부끄러운 짓을 한 간토 대학설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끄러운 짓을 한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 교육적으로 그거를 따님한테 수없이 말씀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따님이 저희한테 아버님 말을 그때 못하시니까 이런 하고 싶은데도 안 나오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뭐지 요양원 자리에 모셔가는데 너무너무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일본 특별 상영이니까 거의 완성본이죠. 그래서 그 분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게 대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카메라를 제대로 못 대니까. 근데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에 담아서 개봉판에 바꿨죠.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영화 끝난 것 같았는데 그분의 몇십 년간 1960년대부터 이분이 역사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가장 감동에 남습니다. 제 가슴에 남는데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 남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영화를 그 백주기 맞아가지고 2023년에 개봉을 목표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그 야마다 쇼지 그분의 그 모습이 이제 들어갈 수 있었게 된 거네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돈복도 있고 뭐 행복도 있고 그렇지만 전화위복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촬영을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촬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야마다 쇼지라는 위대한 그 우리 간토 대학설에 증언해 주실 분을 촬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백주기 때 끝부분에 넉전 행사해서 넉전 6,600 몇 개를 달고 그 다음에 공주에서 온 상여까지 나가는 그 분을 저희가 백주기 촬영 직전에 그분이 언론에 신문에 아마 한국일보에 보도된 거 그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괜찮으시면 라고 했는데 저희는 영화 촬영이 거의 끝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7월 그러니까 9월 1일이 10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딱 2달 남겨놓고 그분을 앞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죠. 이런 건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개봉을 늦춰서더라도 한번 100주기 행사를 다 담고 그 다음에 101주기에 개봉하는 걸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 100주기를 계획한 걸 놓친 게 전화 유혹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야마다 쇼지 교수님을 촬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넉전 행사의 그 엔딩에 한국적인 것을 제가 살리게 되는 거죠. 넉전 행사 이런 거는 외국에서 전혀 모르는 행사들이니까 그렇게
못 가신 분들에 대한 영혼을 잘 가시라고 하는 그 명절을 촬영하게 된 게 가장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네.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그 인터뷰하신 분 중에 일본 전 수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본 수상이 네. 총리님, 네. 전 총리님, 네, 네.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복이 많다고 했잖아요. 전화위복의 복이 아니라 저희 일본에서 코디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을 많이 코디네이터 했어요. 방위성연구소 촬영이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그 조화행이라는 코디네이터가 지금도 KBS의 모든 일본 뉴스건 계속 해주고 있고 MBC나 이런 거 해주고 있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코디네이터가 일본 코디네이터가 조화행인데 조화행이가 이것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KBS 다른 거 촬영한 거 때문에 그래서 총리님한테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했죠. 이러이러한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도 총리님 스케줄, 전 총리님 스케줄로 해서 아마 한 4, 5개월 만에 허락을 받아서 딱 1시간만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질문 다 보내달라 해서 질문을 9개인가 보내줬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답하기 곤란한 거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만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죽지 않죠. 저희들도 전문가니까 이렇게 약간 바꿔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박치기 하자 뭐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약속된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바꿨어요. 바꾸고 이 하토야마 요기요 총리님도 하다 보니까 우리 팀의 간도 대학생에 대한 진실된 거가 좀 느끼셨는지 조금 시간을 더 주셨어요. 그 다음 약속이나 한 20분과 30분 사이 시간을 더 줘서 더 추가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전적으로 저희 조하행 일본 대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 좀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일본 구구단체가 나오잖아요. 혹시 촬영 중에 그리고 이제 봉사나 특히나 봉사 활동 찍으실 때 구구단체하고 이제 충돌 위험도 있었는데 혹시 촬영팀 자체가 구구단체로부터 방해나 어떤 위협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네. 사이타마 죄송합니다. 구하경시 여장수가 학살당한 그 요리 마을의 촬영을 끝났어요. 구하경에 대한 얘기나 주지 스님에 대한 얘기나 다 끝내고 이미지 컷을 좀 찍으러 그 마을 100년 된 이미지를 좀 찍어보려고 계속 그 팀이 두 팀이었는데 A팀, B팀 나눠서 하나의 B팀은 저쪽 강가에 가서 드론 띄우러 갔고 저는 이제 그 옆에 100년 된 건물, 낡은 건물들을 한번 구하경의 시대에 느낄 만한 그런 걸 찍으러 갔는데 그 어떤 조그마한 사거리에서 한쪽하고 오른쪽 건물이 좀 낡았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양쪽을 찍고 건너가서 이제 철길에 가는데 이쪽 낡은 집에 계시던 했던 아주머니가 저희가 지나가면서 계속 뭐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또 더우시더라고요. 아주머님 두 분 거의 할머니 정도인데. 그래서, 뭔가 일본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또 저희 촬영 감독도 똑같고.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찍고 가야 되니까 철길에 철도 뭐 이런 걸 찍는데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분 뒤라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10분 뒤에 경찰 백차가 세 방향에서 세 대가 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8명 와서 자초 지정을 물어봐서 아니 저희는 이런 거 찍는데 이제 저는 경찰까지 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했는데 자기네 집을 찍었다 이거예요. 자기네 집 낡은 집 그래서 낡은 집이 아니라 이 양쪽에 놓고 찍었다. 그래서 경찰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보여줬죠, 찍은 걸 보여줬더니 두 카트가 있는데 지우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님들 계신 데서. 그리고 이제 여권, 비자 뭐 이런 걸 요구해서 여권은 1시간 반 걸리는 호텔에 놔뒀거든요. 분실하면 안 되니까 놔두는데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 여권을 보여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저희 B팀 강가에 들어온 찍으러 갔던 B팀이 코디의 통역 일본인 여자분이 와서 비자와 여권을 가지러 갔고 그 다음에 5시간 걸렸어요. 요리 경찰서에 그 조그만한 방에 촬영 감독도 아주 센 감독이었어요. 오정욱이라는 감독인데 그 감독하고 둘이 여기 도대체 이 일본인 분들 중에서 왜 그런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죠. 저희가 뭐 나쁜 걸 찍어서 나쁘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간도를 찍는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거든요. 풍경이 아름다워서 옛스러워서 찍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와서 여권 보여서 5시간 만에 풀려났는데 오후 4시에 가서 밤 9시에 풀려났어요. 그게 유일무이하게 몇십 년 동안 일본 촬영 다녔지만 일본 경찰서에 5시간 감금되어 있던 상황이고 나중에 다 끝나고 일본 경찰 2명이 죄송하다고 우리 사람이 좀 과하게 한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이나 결과를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9시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네.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제 질문 대신 질문해 주시죠. 잠깐만요. 제가 이 오른쪽 귀가 안 들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1923년 카톡이 되어서 영어 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고 또 그 어떤 마음으로 표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지금 인터뷰 얘기한 것에 대부분 있는데 가장 큰 방송연구소에 그 촬영을 어떤 내용을 허가받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을 특정해서 촬영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일본 코디네이터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방송연구소에 군 기록에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특정해 보는 게 힘들었죠.
한 몇 개월 걸려서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열람하고 싶다. 열람하고 싶다라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거는 방송연구소에 그때는 제가 KBS 편성 의향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KBS가 취재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열어주긴 열어줬는데 열람을 해줬는데 열람하고 나서 우리 조하행 대표가 이거 열람을 했는데 이 내용을 촬영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까? 그거를 또 저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조하행 대표가 일본에 있고 우리는 한국에서 팩스로 메일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찍어야 될 것 같다. 꼭 이렇게 특정을 해서 몇 개 압축을 해서 시간을 4시간밖에 안 내주니까 압축을 해서 저희가 또 다시 촬영 신청을 낸 거죠. 그리고 허가 받은 촬영을 찍으러 들어갔어요. 근데도 허가 받은 기관의 내용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네들이 허가를 해서 요거 찍으러 왔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부 규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방송연구소가 가장 지기 힘들었다고 추가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 우선 첫 번째 일본 시민단체 간토 대학설에 대한 진실규명과 전혀 자기 민족도 아닌 타민족 한국인 특히나 조선인 100년도 더 된 분을 추도하는 추도비를 세워서 20년 걸려서 세워서 또 20년 걸려서 유골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런 것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촬영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일본의 이 시민, 양심적인 이 시민들이 없었으면 절대로 못 나올 내용이고 못 나올 다큐멘터리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전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또 10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 내용의 퍼센테이지를 일본의 시민단체를 한 70% 가고 나머지 30%는 한국에 남아있는 유족들 아주 힘든 유족들은 뭐 몇 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만들자라고 했었고 마지막 하나 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제가 이 100년 전의 학살 사례들이 여기는 일부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가 촬영하다 보니까 그거 우리가 여기 공개한 것은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 관점이 이 학살된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재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파 몇 장을 그려오는 게 맞나 그거를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년 하다가 안 된다. 쉽게 가자. 쉽게 이게 마지막으로 12세까지 관람받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쉽게 그리고 카트를 나누지만은 사파 한 카트에 그 편집 무빙에 의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했던 그런 사파 이미지가 모션 그래픽 포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학살의 장면을 참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자라는 게 저희 영화의 그 학살 장면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버님도
이때 간도 대학살 당시에 죽을 뻔했는데 일본인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그런 사연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야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계속 한반도에 살고 있었으니까 저희 조상들도 그렇고 이제 자이니치, 뭐 제일동포들한테는 여전히 큰 트라우마로 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트라우마로 남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이 촬영하고 취재를 하시면서 그런 걸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어떤 상처라든지 여전히 남아있는 후유증 같은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일본에 계신 분 중에 그 학살 유족은 한 분밖에 저희가 살아남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족으로 살아 계신 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취재 내용이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취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과 이런 아까 후지오카 마을에서 그 학살한 그 범인들 그 재경단을 변호하는 변호비를 다 낸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관점을 둬서 성공을 했죠. 딱 하나였는데 거기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촬영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마지막에 그 학살당한 경찰 기록도 있어요. 그 역사관에. 근데 그거는 끝까지 촬영 불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2편 때는 한번 다시 출하에 해서 꼭 촬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네. 인상 깊은 사료가 잠깐만요. 전달해 주세요. 네. 인상 깊었던 사료가 그 영국 해군 제독이 찍었던 사진집이었는데요. 그게 원래 좀 공개되어 있던 자료였는지 아니면 이번에 찍으면서 발굴이 된 자료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수집한 교수님이 경영대 개공 교수이신 정성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 한일 간의 근대 사진, 그러니까 안중근 사진 이런 특정 사진을 굉장히 많이 수집해서 한 특정을 한 8, 7장의 사진을 갖고 있었고 이 조지 로스 제도가 아니고 그때 장교이셨던 조지 로스라고 장교라고 추정하는 분이 수집한 아까 2,000개 정도의 묶음을 있었는데 집에 또 1,500개 그러면서 그런 것을 그 조선인 학살에 대한 간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집을 거의 다 팔고 뭐 공장까지 팔고 이러면서 집에서는 내놓은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수집하는 라인 중에 한 분이 조지 로스의 부고 신문 기사 그리고 아까 작은 호킨스호의 기록 호킨스호가 거기 9월 10일 날 입항을 했는데 다른 기록에는 9월 5, 6일 날 먼저 기함 중에 들어온 게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추정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일본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요코하마에서 그런 시신들을 거의 정리가 끝난 게 14일, 15일이래요. 9월. 그래서 그러면 9월 한 10일까지면 시신에 부패하는 게 그냥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성일 교수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내주면서 자기 본인은 이렇게 추정한다. 이것이 정말 한번 이 팩트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촬영 기간, 일본 촬영 기간 동안 전문가, 교수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사진을 복사해서 다 알려봤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확인이 안 되었는데 또 영국의 코디한테 영국 해군의 내용 중에 조지 로스라는 내용 중에 사진이나 기록이 있느냐 했더니 소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코디네이터 얘기로는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진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준희 교수가 좀 더 전문가거든요. 이준희 교수는 지금 학자 중에서 간도 대지진 논문과 꼭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BBC나 이런 쪽에서 세계 최고의 간도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저희 거 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영국의 자료들을 또 조사했어요, 이분이. 근데 문서 기록이 조금씩 있어서 조지 로스가 요코하마에 내려서 거기 걸어간, 그러니까 주둔해서 했던 기록이 한 6일간인가 있더라고요. 6일간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받았어요. 저희가 받아놓고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정성길 교수님이 전 재산을 다 간도 학사 수집에 뭐라고 할까 바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 유업으로 저희한테 주시고 간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손들어 저기 네. 그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늘이 두쪽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본 국회에서 시사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회가 이걸 시사회를 했을까?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 일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 시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특별시사회 한 것은 전적으로 스기오 히데야 일본 민주당 야당 의원님이 저희가 부탁한 시사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근데 이제 난색을 피해왔지만 저희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조금 인터뷰를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조화행 대표도 따로 가서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신청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이 날짜에 중의원회관 이 시간에 대여 행사 때문에 했는데 허가를 받았어요. 당연히 의원이니까 중의원회관에서 일반인들을 국회의원들 아니라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허가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행사에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주최한 거는 빼달라. 왜냐하면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희 회사가 주최한 걸로 하고 감독이 부탁한 걸로 하고 이사는 하겠다. 행사 서두에 그러시라고 이해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일본의 언론계 큰 언론계 다 왔습니다. NHK,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다 왔어요. 쇼크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방대한 자료를 표현하기 좀 뭐냐.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못한 자료를 여기까지 해왔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 개봉하게 되면
기사를 크게 내주겠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걸 많이 받았어요. 7, 8개 언론계에서 센 언론계에서 다 받았고 너무나 고마웠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왔고 학생들 국제적인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5월 13일 지난해 5월 13일 버전은 마지막 버전이 아닌 버전이었으니까 이 버전을 개봉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일본 배급사하고 저희가 배급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일본 배급사가 배급에 대한 진행비, 그러니까 일본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본어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500만 엔 정도가 최저 예산일 겁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한 푼도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본 이봉우 제일교포가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센 일본의 아주 200 몇십 편의 영화를 제작 배급한 아주 센 배급자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자기가 요청하는 부분을 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오케이 일본 상황에 맞춰서 빼겠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했던 것 중에 천황에 대한 언급, 천황의 또 서해리 1위 아키시노 노부연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까 조지로스 사진에 대해서 일본 요코하마 그 기념관에서 박사가 언급하는 허락을 다 받고 사인까지 다 받고 했는데도 우리가 일본 쪽에 이런 중요한 것은 박사들은 어떻게 편집됐는지 요청하잖아요. 대부분 아주 중요한 기관의 핵심 인물인데 아주 센 인물인데 보내줬더니 그 사람의 위, 그 기관의 장이 극우예요. 극우인데 절대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제가 빼겠다라고 빼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총 한 6분 정도가 일본 편은 빠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계약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일본이 처음 있는 영화다 보니까 25개 극장이 도쿄에 있는 극장, 그 다음에 오사카, 교토, 나고야 4개 지역에 25개 극장이 상영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상영이 조금 일찍 이루어져서 됐어야 되는데 소식이 없고 계속 얘기가 극장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전에 마지막 극장 하나가 폴레 2라는 극장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유는 극우의 극장에 대한 압력 하다 보니까 일본 극장들이 다 배급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이봉우 대표가 마지막으로 9월 1일 개봉 포기하고 지금 한 개 극장이 새로 나타난 게 업링크 기치조지라는 극장이 불교 계열인데 거기서 할 의향을 보였대요. 보여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게 520만 엔 돈이 있었으면 저희가 진행비를 써가면서 할 수 조금 더 극장이 다 없어지지 않고 몇 개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배급 진행비를 전혀 못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죠? 그렇게 극장이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극우 세력들이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간토 대학살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지금 새로운 이슈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위안부 사건이나 뭐 강제징용, 뭐 사도관광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정말 뜨거운 불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그 어디죠?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벌써 소문이 좀 나고 아까 요코하마 그 기념관 쪽에서 그 위에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극우의 압력에 의해서 또 돈이 없는 거에 의해서 지금 다 25개 극장 다 없어지고 한 개관이 새로 남아서 있는데 이것이 잘 되기를 기도할 예정입니다. 네, 감독님. 어쩌다 보니까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오버입니다. 지금 공간 지금 사용 시간이 다 돼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아쉽지만 감독님 그냥 짧게 아주 짧게 30초 정도로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다음 작품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마지막 인사로. 네. 네. 진행 중인 것은 일본 극장 개봉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 한계 엉링크 기주조지에 대한 것을 개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지나면 제2편 간토 대학살 2 불굴의 예속이라는 것을 기획은 구성이 끝났는데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자금을 좀 모아서 내년에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본 극장 개봉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2시에 저희가 특별 상영하고 여기 와 계신 오동진 평론가하고 모더레이터이신 평론가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일본 극장 개봉을 위한 간토 대학살 후원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불꽃영화상 관련 영화들 상영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꼭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